안녕하세요, 해드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리폼과 관련해서 짧고 굵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리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상태는 온전하나 어떠한 한 부분 때문에 불편하셔서 또는 또 교체할 시기가 되셔서 리폼 공사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전체 공사보다 그 공사 비용이 저렴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폼 공사를 많이 선호하시고 또 상담 문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폼 공사가 무조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좋겠지만 제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리폼 공사를 하는데 타일 공사를 원치 않게 해야 되며 도배 공사도 해야 되고 바닥 공사도 해야 되고 전기 공사도 해야 되며 수도 내림 공사도 해야 된다. 리폼 공사를 하려다가 전체 공사로 이어지는 큰 비용이 지출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고민보다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리고 그 이야기를 아시고 나면 리폼 공사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먼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판 교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자, 상판 교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싱크볼도 따라가게 돼 있죠. 상판 교체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균열로 인한 하자와 어떤 변형, 그리고 색상, 또 싱크볼 때문에 상판 교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존에 사용 중이신 인조 대리석 상판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상판의 두께를 조금 슬림하게 한다거나 뒤턱을 마감하지 않고 평탄하게 끝내는 그러한 미니멀한 방법으로 상판을 좀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타일과 관련해서 좀 제약이 따를 수 있어요. 뒤턱 부분에 젠다이 선반이라는 게 사실상 있으면 좋지만 꼭 있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발코니를 확장하던 싱크대 상판도 확 튀어지면 더 공간감이 있고 사용하시는데 더 편리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기존의 싱크대 상판에 예전에 타일러가 붙였을 때 보이는 부분만 타일을 붙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판의 두께와 디자인을 조금 낮추는 방식으로 가신다 그러면 타일이 안 붙인 이면이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일을 붙이던지 아니면 기존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나가는 공사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똑같은 디자인으로 가게 되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또 아쉬운 부분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식기세척기인데요. 요즘 식기세척기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구입만 해서 바로 그냥 매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동선이 중요한데요. 일단 식기세척기의 위치는 싱크볼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존에 사용 중인 주방에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요. 가로가 60cm가 돼줘야 되고요. 바닥에서 하부장까지 83cm 정도 돼주면 충분히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거고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식기세척기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인덕션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좀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약은 상판의 두께인데요. 상판의 두께가 너무 슬림하다 보면 그 빌트인을 하고 난 뒤에 인덕션이 식기세척기와의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방열과 관련해서 설치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판의 두께를 좀 높이거나 프레임을 만들어서 인조 대리석 상판과 같은 색상으로 해서 그 빌트인을 하게 되면 식기세척기와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설치는 가능한데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뭔가가 좀 협조하지 못한 디자인으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뭔가 좀 미니멀한 느낌이 들지 않는 좀 아쉬운 공사로 남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자리에 바닥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걸레바지를 탈거한 후에 바닥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그 싱크볼 밑에 그 배수구가 있고요. 그 배수구 밑으로 해서 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구조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의치 않아서 싱크볼의 위치가 배수구에서 좀 멀어진 그런 주방 같은 경우에는 바닥 지면에
PVC 배관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가로 세로가 60cm에서 83cm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바닥 상태가 PVC 배관으로부터 돌출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식기세척기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공간입니다. 바닥 상태도 고르고 또 가로 세로의 규격이 확보가 됐고 그 자리는 인덕션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되신다 할지라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물론 그 외부에서 걸레바지 쪽으로 해서 싱크대 하부장 쪽에 멀티탭을 연결을 해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걸그치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됐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식기세척기가 걸레바지가 있어야 되는 모델이 있고 걸레바지가 없이 식기세척기 기계 자체만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방의 도어와 똑같은 패널을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걸레바지가 있는 모델이냐 없는 모델이냐에 따라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걸레바지가 필요한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시던 걸레바지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요. 도어를 바닥으로 내렸을 때 그 식기세척기 도어가 걸레바지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약 3cm 정도, 그러니까 60cm에서 3cm 정도를 커팅을 해야지만 완벽하게 문이 개폐가 된다는 거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의 전체를 다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하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패널을 부착해서 설치가 되는 식기세척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어를 새로 리모델링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같은 색상과 식기세척기가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깔끔하고 세련된 그리고 미니멀한 주방이 좀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패널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리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널이 없이 제조사에서 그대로 제작된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축소 변경하시는 리폼과 관련해서 바닥 공사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가 또 관건이죠. 자, 예를 들어서 디귿자 주방이나 기역자 주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구조를 축소해서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걸레바지를 빼서 마루 바닥이나 장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뒤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 제거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시멘트 바닥일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시는데 확인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걸레바지를 제거해서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겠죠. 후라시를 비춰서 이렇게 보시면 바닥이 있는지 없는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상부장을 제거하시거나 기존에 있는 후드의 단차를 조금 홍준화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존에 있는 상부장을 없앤다라는 얘기는 그 뒤에 타일이 없을 거라는 것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타일 공사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상부장을 철거해서 심리형 후드나 글라스 타입의 통 후드나 여러 가지 타입과 디자인의 후드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단차가 있는 후드 같은 경우에 요새 그 하이드 빌트인 후드라고 해서 매립형 후드가 있어요. 그렇죠? 도어에 숨겨져 있는 히든 후드를 선택하신다고 그러시면 그 부분만 새로 장을 제작을 해서 하시게 되면 타일 공사가 당연히 필요 없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다섯 번째, 도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말씀드린 상부장을 전체 철거를 했을 경우에 타일도 해야 되지만 그 천장 쪽에는 도배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도배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모몰딩이라고 하지만 사실 주방에서는 모몰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부장 쪽에 몰딩이 없는 게 아니고요. 몰딩이 있지만 상부장의 도어를 천장 쪽으로 올려서 몰딩이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지 몰딩 자체가 없는 무몰딩이라는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부장의 몰딩의 역할은 벽에 걸려있는 상부장에 한 번 더 힘을 가해서 고정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몰딩이 돌출되는 것보다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상태에서 도어를 쭉 올려주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매우 깔끔한 디자인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이너스 몰딩이라는 게 도어를 아까 쭉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방의 등에 걸려서 문이 개폐가 안 되는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가스 누출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센서들이 걸려서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주방 등이나 감지 센서 등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역시나 흔적이 남고 도배를 해야 되는 약간 아쉬운 그 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치 않는 수도 내림 공사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 벽에서 급수를 해서 쓰는 방식의 수전을 사용했는데요. 요새는 벽을 철거한 후에 중간에서 앵글 밸브 내지는 조절 밸브라고 하죠. 설치를 해서 밑에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있는 공사가 늘고 있는데요. 일단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일단 벽에 붙어 있는 수전보다 반경이 더 넓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도 벽붙이 수전에 식기세척기의 급수를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식기세척기의 그 급수관이 돌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고 비용을 들여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도 내리기 공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식기세척기의 급수 배관을 하부장 밑으로 해서 터미널 장치를 이용해서 급수를 받는 이제 그러한 수도 내리기 공사를 채택을 하게 되는 사례도 몇 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폼 공사가 어떻게 보면 저렴이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리폼 공사를 하려다가 다른 공사까지 이어져서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부담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저도 매우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어 교체와 상판 교체, 싱크볼 교체, 후드 교체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문의하시거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방 견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약 40%를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도어입니다. 그리고 주방의 상판이 되겠죠. 그리고 각종 기기 옵션들로 이어지는데요. 도어 교체, 상판 교체, 후드 교체, 싱크볼 교체. 그러면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 가격 차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색상과 좀 더 내구성 강하게 내부 프레임까지 새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리폼 공사 하실 때 좀 답답해 하시고 좀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가 체크하셔서 업체에 문의하셔서 원활하게 저렴하게 예쁘게 편리하게 공사를 의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